네, 반갑습니다. 평경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장이 좀 암울한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들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잡코인에 대한 오늘 소식이 전해졌죠.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다뤄드릴 텐데, 일단은 그것뿐만 아니라 준메이저 코인 또한 조금은 흐르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춰 이만큼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닐 테고, 아마도 도미넌스의 협상 대법이 이제부터 좀 강력하게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길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어떤 코인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상으로는 대부분의 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 업다운 토큰이 이렇게 등락폭이 좋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USDT 테더장에서 24체인지, 그러니까 1일 전일 대비 상승률 폭이 이 토큰 형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이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코인들의 상승률이 많이 안 나온다, 거래 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주실 게 지금 장에서 알트장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넣고 오미세고 넣고 이캐시 넣고 수익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진입을 말씀을 드리거나 고려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나오는 이유로는 도미넌스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었으니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초가 돼서 부쩍 높아지는 추세가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목표는 48에서 49% 이쯤 되면은 이 도미넌스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포인트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흡수된다는 말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말로, 알트코인이 매도되고 비트코인이 매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잡코인들은 사실상 이런 도미넌스 흡성 대법으로 나오는 것도 맞지만, 오늘자로 공유된 하나의 뉴스 때문에 조금 조정폭이 심화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될까요?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때의 비트코인을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다음에 이 앞으로 나오는 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 대응으로는 알트코인 중에서 저는 라지캡과 미들캡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와 준메이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비트를 준비했었고 지금은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바라보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 이 3개 포인트 현재 저항에 부딪힌 모습 또는 최고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이때 준비해야 되는 코인은 분명 메이저나 준메이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 상반기에 도미넌스가 횡보했을 때 잡코인이 나오고 4월 1일부터 준메이저의 대표가 뭐 있죠? 네오코인이죠. 네오코인을 검색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장이 형성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코인이 급등을 한 날이 바로 4월 1일, 이때쯤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도미넌스는 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테니까 이 장과 닮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잡코인들이 언제 올라왔는지 잘 보세요. 리퍼리움이나 아르고를 볼게요. 아르고는 정확한 날짜가 3월 1일부터 급 펌핑하기 시작을 했고, 이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시점으로부터 급락을 하죠. 한 번 더 펌핑을 한다 하지만 대충 본다면 4월 1일부터 거의 급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잡코인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미넌스를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장을 지나서 이제는 도미넌스가 상승을 마치고 하락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준메이저와 메이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최근 한 달 정도의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설명드린 이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는 지난 상반기에는 이렇게 잡코인, 준메이저, 메이저 너무나 이쁘게
그냥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은 메이저장 오고 안 내려가고 횡보를 하면은 잡코인장이 오고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가 너무 깔끔한 장이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전에 있었던 장을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런 설명과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게 설명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라면 진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데도 몇몇 알트코인은 떡상을 하는 차트를 나타낸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코인 그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준 메이저 사야 돼, 메이저 사야 돼, 아니면 뭐 잡코인 사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저는 뭐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정석대로 갔고 하나는 설명과 좀 다르게 17, 18년도는 설명과 좀 다르게 우리의 기본 상식과는 다르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내려오는 시점에 있어서 정말 오해하기가 쉬운 게 상반기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고정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일반인 또는 좀 상식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여기까지 좀 횡보할 때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락,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의 흐름 다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락은 이때만큼은 정말 모든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댓글을 읽어봤어요.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댓글부터 읽어드린다면 어렵게 말한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초보 기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야 진정한 재능 기부다. 제발 알아듣게 미들 라지캡 이런 말들은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들 라지캡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어도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들 라지캡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적당히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코인 마켓캡 사이트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도지코인은 이 정도 되는 것은 메이저가 될 것이고 사실 도지코인은 메이저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총이 완성됐으니까 메이저고 이 아래로 100위권까지는 시총이 1조 정도 되니까 준메이저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사실 매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 로직이 그런 영상을 계속 설명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은 계속 봤던 거죠. 어제 봤던 거, 이틀 전에 봤던 거, 3일 전에 봤던 거 계속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설명드린 것은 웬만하면은 거의 한 달 내에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출연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러한 사실을 숙지를 하고 어떻게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는 알고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는 메이저 장이고 이런 장에서는 잡코인 장이 나오고 이 정도는 사실 영상을 보실 때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나그네님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 기본 설명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 대한 가이드는 중고수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 초보도 아니고 한 초중수 이 정도로 맞춰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시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 용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판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숙지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부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치 기본적인 그런 상식과 벗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이 메이저와 준메이저 자리에 잡코인이 동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외 몇 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방어력이 좋았던 것은 메이저였고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상승이 덜 나왔던 코인 또는 하락이 좀 더 나왔던 코인은 잡코인에 해당했었다.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번 영상의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현재 잡코인, 업비트 잡코인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 뒷부분은 꼭 봐주시고요. 오늘자 5시 1분경에 업비트로부터 코인 회사 측에 보라, 피르마, 엠블 이런 코인 회사 측에 소명자료 요구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바로는 보라 밑으로 아하 토큰까지는 소명자료 요구 없다. 즉 업비트가 요구한 적이 없지만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디카르고가 위험하고 다른 코인은 안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지만 사실상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하 토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시면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방이 될 것 같은데 아하 토큰 텔레그램 방 또는 밀크 텔레그램 방, 코박, 알파, 엠블, 피르마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는 직원이 우리는 소명 자료를 요구받았다, 안 받았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6월 19일에 투자 유예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살아남은 코인은 캐리도 있고 지금 잡코인 장으로서 살아남은 코인들이 대부분 유예를 안 받은 코인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말 투자 유예가 3개든 4개든 나오게 되는 즉시 투자 유예를 안 받은 코인들도 그때만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코인 켜놓고 6월 19일 이후에 이 투자 유예를 안 받은 코인들 차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부터 대부분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에 말아 올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 유예가 언제 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쯤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정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잡코인에 대한 이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월 동안은 잡코인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하시고요. 저번 투자 유예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공지가 날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 오후 5시 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에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피르마, 캐리, 엠블 이런 코인이 투자 유예가 발생을 했다면 이 3개의 코인만 조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잡코인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투자 유예에 걸리지 않더라도 잡코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정말 나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뼈 아프더라도 좀 손절하고 다시 잡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가 부근까지 약 12%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위치에서 과연 이 최고가를 과연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정말 다 망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과는 다르게 이거 뚫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포모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따라서 또는 제가 비트코인을 좀 담아봐라 라고 추천을 드렸을 때부터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단기 매도가는 이 전고점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해도 좋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일봉상 RSI 상으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또한 이와 겹치게 전고점 저항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봐서 방어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고 좀 오래 들고 갈 경향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도를 안 할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비트코인의 조정값은 사실상 이 여기까지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도 좋지만 전체 상승분에서 되돌림을 고려를 했을 때 한 51K까지는 눌려도 그냥 눌렸다 가는 그런 차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적당히 눌렸다가 출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RSI 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걸려서 이제 조정이구나 했던 차트도 사실상 그 부근으로부터 거의 2배까지 상승을 올린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다면 아마 진짜 뼈아프게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놓칠 것 같다라는 게 포모고, 정말 이쯤에서 발생하는 게 뭐 퍼드 뉴스나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지금 장에서 뭐 이런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포모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앞으로 12% 구간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 시간이 없어서 영상에서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했던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꺼내 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